키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K-팝, 한류 열풍 이런 열풍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실력이 좋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환자가 줄면서 태국, 타일랜드,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중추 시장은 역시 태국입니다. 네, 미녀 경제로 불리고 있는 성형산업은 매년 20% 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드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하지만 한중 FDA 재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또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의료 관광 산업입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호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원장님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춘제 기간 전후로 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 환자들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요. 네. 이상하게도 그 추운 시기에 중국 환자분들하고 그 수술이 겹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환자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또 사드 관련해서 좀 의료 관광 산업의 어떤 변화되는 흐름들, 현장에서 어떻게 좀 실감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좀 해외 환자들의 추세가 좀 어떤지 먼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가 해외 환자, 해외 의료 관광은 중국 환자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중국 환자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의 한 80% 정도 대다수.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다변화가 되면서 중국 환자가 줄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늘면서 중국 비중이 좀 줄었었는데 그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 환자가 갑자기 한 반 정도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한 중국 환자가 전체 비중 중에 한 30% 정도까지 줄었고요. 요즘 한 작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쵸? 한참 맞습니다. 심했을 때. 네네네. 그랬다가 요즘은 한 40%?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그 사드 영향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나라들을 많이 더 열심히 공략을 해서 좀 다변화가 된 게 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강남 외 성형외과 주변에 오면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 또 중국인 관광객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그 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럼 작년부터 조금 한창 심했을 때부터 넘어오면서는 약간 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바뀌면서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 환자들 예전에 오시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소개한 지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젊은층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변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남아나 이쪽이 많이 또 오시나요? 저희가 이제 중국 환자가 줄면서 제일 주력한 곳이 동남아시아 시장이고요. 동남아시아의 중추 시장은 역시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저희들 엠미인 방송 이런 방송들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그리고 태국, 타일랜드,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을까?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는 한국의 어떤 성형, 의료관광 산업의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그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K-팝, 한류 열풍, 한류 열풍 이런 열풍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또 한국 그 성형이 아주 실력이 좋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위 말해 하이엔드 프리미엄급의 그런 시장들은 주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CCTV에도 출연하신 거를 잠깐 뵌 적이 있는데 맞으시죠? 그만큼 인지도가 상당히 해외에서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해외 환자분 유치하시는데도 많이 경쟁이 치열해졌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해외 환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이제 국내 병원들이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 그만한 해외의 그런
본인의 병원을 자신의 병원을 알릴 만한 병원들 그런 몇몇 병원들이 네. 그 나라에서도 아주 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브로커도 문제가 항상 빠지지 네. 않고 성형외과 하면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메디컬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실추가 되지 않았냐. 네,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거든요, 원장님.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 성형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오기에는 불안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료 관광이. 그래서 네. 누군가가 분명히 연결고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분들이라면 그런 고리를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필요하죠. 의료 관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죠. 네. 문제는 너무 지나친 그러한 수수료라든가 음. 과다한 수수료라든가 환자한테 잘못된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병원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면 대개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렇죠. 들어주게 네. 되죠. 그런데 사실 더 길게 본다면 적정한 정도의 수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너무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랫동안 길게 보면 네. 의료 한류를 네.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성형 분야 또 의료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네. 필러, 보톡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네. 굉장히 또 시장에서 그렇죠. 강한 움직임을 네, 네,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네. 또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네, 네, 네. 젊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체감하시는 것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이 연령이 조금 높아졌다거나 네, 네, 원하시는 것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성형에 지금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도 한 뭐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성형의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처음에는 되게 다 이제 간단한 눈코 수술 위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큰 수술들, 안면 윤곽이나 네. 뭐 유방 수술 이런 수술들이 대중화되더니 최근 한 4, 5년 정도부터는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동안 시술 네. 이런 쪽이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의 말하자면 먹거리가 된 거죠. 네, 문턱도 낮아지게 된 네, 하나의 네, 요인이 네, 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아무래도 필러 보톡스가 단가가 많이 내려가면서요. 네. 과거에는 이제 수입품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그 뛰어난 그 말하자면 회사들이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게 또 되면서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 업체들이. 많이 수출하죠. 네. 지금 많이 네. 수출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시술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술 받는 분들 아마 숫자는 아마 놀랄 만큼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시술들은 우리가 수술은 되게 이제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시술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숫자는 수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필러 보톡스 시장이 이렇게 좀 빠르게 또 성장하지 않나 싶고 이제 또 네. 수출 효자 품목이 되지 않을까 네. 머지않아서는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필러나 어떤 보톡스 쪽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네. 네. 원장님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국내는 아마도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국내가 인구가 그렇게 느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지금 노령 인구는 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한 뭐 5년이나 10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톡스 필러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출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성형 산업이 과거에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개발되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은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필러 회사들, 보톡스 회사들이 네. 아마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류를 많이 모색을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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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네. 쪽으로 해서 네, 네, 네.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 업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국내의 어떤 의료 관광 산업의 질적인 네. 발전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네, 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네, 네. 이게 조금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성형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환자들도 성형을 했을 때 본인이 결과가 좋고 그 병원에서 좋은 느낌을 받아야 다시 그 환자분들이 소개를 하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병원이 성장하게 되고요. 외국 환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은 뭐 광고라든가 브로커를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성형 관광을 왔던 분들을 좋은 서비스와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족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게 만들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수술 받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런 느낌을 받고 가도록 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지속적으로 한국 한류, 의료 한류 아주 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중심에서 반우박이 네. 성형외과가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